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예일여고에서 보냈는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생기부를 챙겼는지 알려줄게. 일단 내가 내신이 2점대 초반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2점대 초반이면 서울대 쓰기에는 좀 낮은 내신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저렇게 3개라고 생각해. 수학 성적, 그리고 내 생기부, 그리고 과학 관련 이수 과목. 먼저 수학 성적은 나는 문학이나 아니면 영어에서 막 4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어. 근데 수학은 항상 1등급 아니면 가끔 2등급 이렇게 떴었거든. 그래서 나는 특히 이과인 만큼 이과인 친구들은 수학 성적 그리고 과학 성적을 진짜 잘 챙겨야 돼. 그리고 이제 수학 관련 이수 과목, 나는 물화생지 1, 2 다 들었었고 고급 수학 거점학교도 따로 신청했었고 수학도 이제 미적 소통 기하를 다 내신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2 과목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내가 입시할 때만 해도 물화생지 1, 2를 다 들은 친구들은 거의 드물었거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수 과목에서 좀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열식이 아닌 활동 중심의 생기부. 이거는 예일여고 가면 아마 쌤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건데, 생기부를 쓸 때 나는 막 실험 10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실험 1, 2가지를 딱 정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작성했던 게 아마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나는 생각해. 이제 과목별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할 건데,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국어는 이제 쌤들이 한 학년에 한 3분 정도가 반에 나눠서 들어가시거든?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말만 듣지 말고 다른 반 친구들이랑 필기를 공유해서 다른 반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도 한번 비교해보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일은 부교재를 항상 써. 그리고 교과서는 거의 안 쓰고 부교재에서 이제 변형을 많이 해서 내는데, 한 번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보통 한 50에서 60쯤 정도 되거든? 그래서 일단 암기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암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진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한 첫 문장, 그 2번째 문장 정도 읽었을 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어차피 부교재에서 변형이 많이 되거든. 선생님들이 단어를 더 어렵게 바꿔서 내고, 그리고 그냥 그 원문에서 중간을 아예 빼버리고 아예 다른 내용을 그냥 넣어버려. 그리고 이거 내가 연계해서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기본 실력이 되게 중요해. 단어 많이 알아야 되고 해석, 처음 보는 문장도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월에는 단어 많이 외우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풀면서 연습하는 게 아마 내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예일 영어는 문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 오히려 수능처럼 빈칸이나 주제 찾기, 순서 문제 이런 거를 많이 내니까 이런 수능 형식의 문제들을 지금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은 문제를 다양한 난이도랑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내신 수학은 50분 만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보통 객관식 12문항 그리고 서술형 6문항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50분 안에 이거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앞으로 다가올수록 내가 처음 봤을 때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일단 다 풀고, 그리고 2번째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통합과학은 등급 컷이 되게 높아서 공부를 되게 꼼꼼히 해야 돼. 근데 나는 9등급제였어서 1등급 컷이 4%였거든? 그래서 막 등급 컷이 나는 막 99점이었는데 2등급 받고 그랬었어. 근데 아마 이제는 5등급제니까 1등급이 10%로 바뀌었잖아. 근데 그래도 아마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 컷은 여전히 높긴 할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일단 개념 진짜 꼼꼼히 봐야 되고, 문제 풀 때도 내가 빠뜨린 조건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는 통합과학보다 통합사회에서 어려움을 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 통합사회는 수능 형식으로 출제가 돼서 난이도가 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 이용해서 수업하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정확한 개념 숙지해야 되고, 그 정확한 개념을 또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 하는 것도 암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리 시간에 그 지도를 주고 이 나라가 어디냐 이걸 묻는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거 공부할 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틀렸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암기하고 개념 정확히 봐야 되고, 이제 생기부 어떻게 관리했었는지 알려줄게. 일단 생기부는 1학년 때는 이제 포괄적으로 시작해서 3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1학년 때부터 막 의대 쓰다가 만약에 2,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져서 의대를 못 쓰게 되면 되게 곤란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때는 되게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메디컬 계열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뭐 신경외과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고, 도서 이용 책 같은 거 읽고 생기부에 녹여 쓰는 것도 되게 좋고 전문성도 있고 책도 많이 읽은 게 어필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열식이 아닌 2-3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하냐,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녹여내는 게 좋은데, 일단 그 양식은 내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생기부에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냥 단순히 학급 회장을 했다, 아니면 뭐 학생회 임원을 했다, 동아리 차장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학급 회장으로서 학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동아리 차장으로서 아니면 학생회 임원으로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최해서 이끌어 나갔는지 이런 거를 쓰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작성했었냐면, 일단 주제를 선택을 해. 주제는 보통 교과서나 부교재 지문 같은 데서 많이 참고를 했고, 뭐 수능 지문 같은 거에도 그런 지문들도 참고를 했고, 아니면 책을 읽거나 저 위에 2가지를 통해서 보통 내 진로랑 엮어서 생기부를 썼고, 만약에 진로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교과 과목 심화 탐구를 하고 싶다, 그래도 돼.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생명과학이잖아, 관련 학과가. 근데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엮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구과학 교과서에 있는 Z류에 대해서 더 심화 탐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 진로랑 엮을 필요 없고, 이런 몇 과목들은 그냥 그 교과 과목 내에서 진짜 내가 궁금했던 거 심화 탐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탐구 진행할 때는 뭐 설문조사나 실험, 자료조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책 같은 거를 참고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 분석하고 어떤 걸 내가 알게 됐는지,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에 오차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정리해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만약 오차 원인이 파악이 됐잖아? 그러면 2차 실험으로 넘어가서 2차 실험 때 그 원인을 분석한 걸 바탕으로 실험을 보완해내면 오히려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 탐구 정신, 끈기, 자료 조사 능력 이런 게 어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탐구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어. 그리고 마지막은 면접인데, 면접은 그래도 아직 꽤 남았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근데 대학 면접은 뭐 MMI 이런 의대 쪽을 제외하면 크게 재시험 면접이랑 생기부 기반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시험 면접은 대학에서 재시문을 주면 내가 그거를 미리 풀고 교수님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생기부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기부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질문을 한 최소 100개 이상 만들어보고 거기 답변도 준비해보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고3 되면 뭐 모의 면접도 해주고 심층 면접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 이런 거 다 외부에서 그 강사분들 모셔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정시 파이터 선언은 최소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최대한 챙기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2학년 1학기 때부터 정시 파이터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봤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2학년 때는 아직 수능이 2년 정도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해이해지기가 쉬워.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앞으로 남아있고 2달 앞으로 남아있고 이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촉박해지니까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최대한 내신을 챙기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수능 준비 열심히 하기. 이거는 이제 고3 되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한 6월쯤에 끝나거든? 그러면 근데 생기부도 막 채우고 이러다 보면 진짜 7월 금방 돼가지고 한 7, 8, 9, 10, 그 다음에 11월 수능 전까지 조금? 이때 하면 4달에서 4달 반 정도밖에 수능에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1, 2학년 때 미리미리 수능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영수를 꼭 잡아놔야 돼.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1, 2학년 때는 최대한 국영수가 1등급이 나올 때까지 좀 방학이나 내신 기간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타 강사라고 무조건 나와 잘 맞는 건 아니다. 고등학교 가면 인강도 많이 듣게 될 건데 1타 강사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주변 보면 1타 강사여서 학기 초에 그냥 그 쌤 커리 교재들을 다 사놓고 듣다가 나랑 안 맞아서 결국에는 다 문제집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일단 들어보다가 이 선생님 안 맞으면 뭐 저 선생님도 들어보고, 어차피 뭐 2타든 3타든 다 검증된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거니까 자기랑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할 거 있어?